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부동산 경매 세상에서 진짜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또 매번 똑같이 경매 물건이 나오고 또 누군가는 입찰해서 낙찰자가 생기고 뭐 이런 것만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실체를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 세상도 정말 치열한 세계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고 치밀한 세상인지 제가 바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봐야 할 물건은 2018 타경 12304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비포장도로가 연결되어 있다고는 하나 엄밀하게 따지면 길이 없는 맹지예요. 뭐 길이 없다고 해도 현황도로라도 있는 것이 조금 낫기는 하죠.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은 2,900만원 정도 되고요. 낙찰 가격은 1,500만원 정도예요. 사진을 보면 여기에 묘지가 2기 정도 있는데 이 묘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핵심 관건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물건은 전에도 경매로 나왔던 물건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2015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경매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때의 낙찰 가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전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2015년도에 매각이 이루어졌고요. 대략 940만원 정도에 낙찰되어서 소유권 이전이 되었네요. 물론 경매 낙찰이라는 것이 의미 없을 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경매로 소유권 이전이 된 물건이 다시 경매로 나왔을 때는 그전 경매 취득자도 어쩔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낮은 가격에 입찰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이 다시 경매로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강제 경매로 나와요. 이런 특수 물건은 은행에서 쉽게 대출을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쓸모와 활용도가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작업 경매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죠. 작업 경매가 눈에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물건 분석을 좀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그전 경매 낙찰 가격보다 높은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동안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좀 찜찜해요. 뭐든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낙찰 이후의 계획이 너무나도 치밀하지 못해서 한마디로 조금 총체적인 심란한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무작정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열화와 같은 환호성은 질렀겠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깝깝한 상황에 마주하는 것이죠. 낙찰자는 낙찰을 포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또 빠른 포기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경매 법원에 가서 매각 불허가를 신청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법원에서 불허가를 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낙찰을 포기하면 경매 법원은 다시 경매를 진행을 하고 이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면 다시는 낙찰자가 안 생길 것 같죠? 그런데 생겨요. 왜냐? 강제 경매는 끝까지 갑니다. 물론 경매 신청자가 중간에 정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낙찰자가 생기면 무조건 이득이 생기는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 처음부터 작업 경매의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났었으니까요. 2번 유찰이 된 후에 또다시 단독 입찰로 낙찰자가 생겼어요. 그럼 이번 낙찰자는 어떤 획기적인 쓸모나 활용도가 떠올랐을까요? 어떤 물건을 추적 관찰할 때 정말 힘이 빠질 때는 아무것도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을 때죠. 매번 확인해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흘러가고 노력과 관심도 뭐 어느 정도는 들어갔겠지만 상황이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 것으로만 보는 것이죠. 부동산 경매든 부동산 투자든 제일 힘든 것이
여기에 뭘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지 상태로 쭉 가는 것이죠.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낙찰자의 의도가 내 자손에게 끝까지 물려주는 것이었다면 몰라도, 이런 식의 거의 손을 안 쓰는 방치에 가깝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미 여러 번 가격이 떨어지는 경매 구조에 대한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그 달콤함에 그 다음을 예측하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투자자들이 많이 해요. 솔직히 저도 가끔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물건을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낙찰 받고 봅니다. 또 그런 생각이 우선하죠. 낙찰 받고 나면 뭔가가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설 때도 많아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늘 말하지만 돈이 오가는 세상이에요. 조금이라도 의심나면 파고 또 파봐야 되고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어쩌면 조금이라도 일찍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끔 다른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알아보지 못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내가 낮은 가격에 빨리 낙찰받아서 비싼 값에 팔아서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좋지 않은 물건, 함정이 많은 물건을 가격이 저렴하게 보인다고 덥석 물어버리면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낮은 가격이 주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의미 없는 유혹에도 무덤덤하게 이겨내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알림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